여론뚱탑.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행복하십니까? 예. 글쎄요. 조금 요즘 우울합니다. 뉴스가 예. 좀 밝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으로 했는데 수박이네, 총질이네 뭐 이런 뉴스만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 배종찬 소장님은요?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데 예. 목요일 아침만 행복한 것 같아요. 아우, 이 YTN의 뉴스 킹, 그러니까 king 받는 일도 뉴스 킹 나오면 네. 치료가 되니까 최고야. 그래서 뭐 요새 뉴스킹 받주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많이 이거 그게 하더라고요. 유행이잖아요. 네, 뉴스킹 받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던데요. 킹 받주라는 게 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킹 봐라. 네. 좋습니다. 킹 받지 마시고 뉴스킹 청취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뉴스들이 많습니다. 뭐 하루하루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을 정도 뉴스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지율 먼저 좀 보고 구체적 얘기 좀 나눠보죠. 어떻습니까? 지지율 하락세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강보합 또 횡보 또 살짝 반등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에서 측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6.8%. 그러니까 이게 중후반이거든요.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4%로 긍정 부정 모두 2주째 반등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뭐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 네. 자, 또 다른 조사인데 조사 시점은 다릅니다. 더 일찌감치 조사가 됐던 지난주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의 조사입니다.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3.3, 33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4, 63.4%로 나타나서 직전 조사 비교하면 강보합, 횡보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 곤두박질 쳤던 날개 없이 속절없이 추락하던 추세는 멈췄다. 하락세가 이렇게 거의 더 이상은 없는 거다. 이런 모양새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봐야죠. 앞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그제 뭐 이를테면은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무슨 내부 총질 뭐 문자네 이런 게 악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횡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약간 고착화될 것 같아요. 고착화다. 예, 요 트렌드가 그래서 긍정 33% 안팎, 부정 60% 안팎 요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의 이제 오차 범위를 감안을 하면은 요 정도로 그냥 당분간 계속 가지 않을까. 오르기도 쉽지 않고 더 떨어지기도 쉽지 않고 더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수층 결집 효과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뚜렷해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찰국 신설,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과정이 좀 좀 너무 짧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쿠데타 뭐 12.12 쿠데타가 경찰 총경들 모임에 대해서 빗댄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비율이 지지율보다 높아요. 지지율보다 높아.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이어지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는 않고 요 흐름이 쭉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대로 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은 난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30%대 초중반 정도.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 과제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민심을 실지 못하면 저는 좀 바뀌어야만 한다.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는 33.7%, 부정은 61.4%.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뭐 부정평가를 보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뉴스핌 RN서치의 조사와 동일한데 흥미롭고 뭐 흥미롭게 봐서는 안 되겠죠.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있나요? 주의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부분이죠?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이
무려 52.5%를 냅니다. 아, 매우 통상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매우보다는 그렇죠. 좀 다소 아니면 조금 이런 걸로 나올 건데. 사점책토로 물어보거든요. 아,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는 잘하고 있다? 편이다, 예. 대체로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다가 절반이 넘는 52.5%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국정 운영이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경찰국 문제도 그렇고 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또 공무원 시험 합격과 권성동 폰은 하나의 또 유행어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게 지지율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저는 분기점이 있을 것이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자극이 또 경쟁자 현상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바뀌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8월 말 9월 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 시점쯤에 저는 그러니까 윤명 대첩 3라운드 시점에는 지지율이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매우 못한다가 52.5%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고 다소 잘못하는 게 한 8.9면 매우 못한다는 게 50이면 이 사람들이 다소 잘못한다 해서 긍정적으로 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표준 분포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정상 분포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진 않죠. 다소 매우 못함이 한 뭐 15%. 그렇죠. 그래 되는 게 맞죠. 원래 같으면. 다소 못함이 한 30%. 30%. 이 정도가 이제 정상 분포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 건데 이거는 얘기를 했듯이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풀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언제까지 고착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당분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이준석 대표 복귀하면 풀릴 것이냐. 그것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태도를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그 어떤 말실수를 줄여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 네.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왜 그 부정평가를 하느냐. 근데 첫 번째가 인사였고 두 번째가 민생이었고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갑자기 급부상한 게 있었어요. 네. 직분소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네. 근데 직분을 소홀히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진짜로 한마디로 일을 안 하고 있다.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막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뜨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걸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자, 거죠. 이 와중에 문자 논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당내도 그렇고 당 뭐 밖에도 그렇고 특히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지지자들 우리가 그렇죠. 이대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당내에도 한 20대 30대 젊은 그럼요.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이슈가 또 재소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당권과 관련된 내용 자체도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이른바 또 다른 유행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죠?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에서 휴대폰은 권성동 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다. 네. 보안 필름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원내대표 들으면 기분은 언짢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언짢더라도 정치인은 다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됩니까? 우리 방송을 매면하는 순간 더 타격을 받죠. 그래서 이건 왜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6개월 뒤에 복귀 수순을 밟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당은 내용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체제도 상당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관계이고 영향력이냐. 네. 또 안철수 의원도 한마디, 김기현 의원도 한마디, 김장, 권장, 뭐 개장도 나와야 되는 다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당은 상당히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 보면 20대에서 약 한 9.2%니까 10%포인트가를 하락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만들어봐라.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드세요. 예. 이게 과연
여가부 폐지 때문에 폐지 빨리 안 해서 지지율이 하락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은 진단도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것이 대통령실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네. 정말 국가 최강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가 촘촘하지 않은 거 왜? 지금 병사 월급 그러면 200만 원 빨리 안 해서 청년 또 2대남 3대남이 그럼 2대남 3대남만 중요합니까? 2대녀 3대녀는 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세 가지 이유다. 2대남 3대남이 빠지는 것은 여가부나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아니라 1번 이준석 파장. 네. 이게 제대로 봉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청년 정책이 부재하는 거. 아니 그렇게 청년 이야기하더니 청년 정책 뭐 제대로 나온 거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 악재죠. 뭐 이런 경제 거다 악재에서 쳐져서 그렇다는 거네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타격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뭔가 보완책이 나온 게 없다.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진심이 실려 있을 때 20대 30대 남녀가 다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 3,300여 분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왕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왕관의 기준을 많이 상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뭐 1만 명이 넘어서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왕관 1,000명, 1,200명 했는데 어제 뭐 누가 나오셨길래? 어제 하여튼 뭐 그냥 넘었습니다. 예. 예. 주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봐주셨는데 네. 한 3,000명 이상이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왕관 얘기 자꾸 나와서 제가 지금 3,000명 넘었잖아요. 넘었죠. 빨리 꺼내야 돼요. 잠깐만요. 방송 중에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조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여가부 폐지 김준일 관련해서 대표님. 네. 이제 뭐 소실 언어다가 뭐 얘기를 한 게 예전에 이제 기표와 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표라는 거는 이제 표상인 거고 그 기의는 그거에 안에 있는 뜻이에요. 네. 여가부 폐지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기의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라 기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가부 폐지라는 게 왜 사람들이 반응을 했냐. 특히 이제 2030 젊은 남성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젠더 갈등이 있고 페미니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얘기를 목놓아했지만은 귀 기어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치권에서. 근데 그렇죠. 진지하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보수 진영에서 들어주면서 그들이 아 우리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구나라는 거에서 여가부 폐지가 같이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게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청을 안 해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하면은. 그러면 이게 여가부 폐지를 하면 이게 움직이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네요. 경청이 뭐 우선이에요. 근데 내부 그렇죠. 총질이라고 벌써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박민영 그 대변인 이제 나는 네. 국대다 시즌 2에 그 이제 뽑혀서 우승자입니다. 예. 우승했죠. 예. 제가 그때 뭐 심사위원도 봤는데 이분이 그럼 이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라면은 나도 사퇴하겠다 대통령한테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수층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열성 보수층만 남고 아하.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꼭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청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이게 지금 그런 태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지금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소통이에요. 그렇죠. 스타일. 예.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게 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예.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경찰국 설치와 가지고서 첫 번째 이 경찰들과 각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를 타일러서 더 설득을 해서 타일른다는 표현보다는 더 설득을 하고 공감시키면은 오히려 우군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인 앞서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얻는 지지층 보수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외연 확대를 통해서 그렇죠. 중도층까지 견인할 수 있으면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능한 열려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비단 주머니, 황금 주머니가 또 하나. 이준석은 야생마입니다. 그죠? 자충우돌, 우충자돌, 야생마. 갈팡질팡, 예. 질팡갈팡 하는데 예. 지금 야생마를 그냥 야생마야? 도저히 난 모르겠네. 이거 뭐 어떻게 종잡을 수 없네. 그냥 내다 던져버리면은 그 야생마의 용맹함과 탁월함은 그 효과는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는데 잘 그 야생마를 용마로, 준마로 잘 훈련을 시키고 소통을 한다면
동물과도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동물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비유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양두구육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까지 뭐 양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말도 나오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5천 명 돌파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소통이 중요하다. 그 소통에 지금 기름을 부어버린 것 같아요. 불난집에 기름 부어 같은 이 문자 메시지 공개 다시 좀 돌아와서 이 상황에서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뭐 반등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착화라고. 고착화라고. 예, 더 그럴 것이다. 예, 그렇다고 엄청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들은 이미 부정평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의 진로에 대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된 게 이를테면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요.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지. 대통령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당무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징계를 진짜로 이제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뭐 주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모든 거는 앞으로 이준석과 관련된 모든 행보는 다 윤심과 이제 연결 지어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경찰이 이제 이 성상납 의혹과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면은 윤심이 작동을 해서 대통령의 마음이 작동했구나. 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넣어가지고 경찰을 통제했구나. 아이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자. 그럼 역시 윤심이 작동해가지고 이준석을 쳐내려고 지금 내부 총질이라는 이준석을 쳐내려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4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권성동 체제가 그대로 가는 거. 두 번째는 권성동만 사퇴하는 거. 세 번째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 네 번째는 조기 전당대회. 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다 어려워요. 자, 일단 우리가 어제 그저께 그 문자로 확인한 거는 둘은 친구인데 사실 친구라고 했지만 친구는 아니고 상하관계가 명확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뭐 문자로. 대통령이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권성동 대행이 진짜 핵관이구나. 이게 이 권성동 대행이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은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준석계에서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누가 건드리니까 진짜 대통령하고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봐야 되겠지만 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가 권성동 대행만 사퇴를 하면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행을 합니다. 그럼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훌륭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럼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이 사안을 지금 수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 비대위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1월 9일까지로 이준석 복귀 전까지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누가 맡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것도 어려워요. 조기 전당대회 하면은 이준석계가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준석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를 하든지 지금 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그 문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지금 김준일 대표님이 4개의 시나리오. 정말 대단한 준마네요, 준마. 근데 여기서 저는 그래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길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다. 조기 전당대회가 가능하다. 집권 여당이 지금 대통령 임기가 3개월도 안 됐는데 비대위 체제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적어도 당을 추스르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저는 리더십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조기 전대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쉽지가 않다라는 판단이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지표는 지지율이 될 거예요. 왜?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나오면 그 컨벤션 효과도 있을 거고 지지율이 더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생기는 순간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겪으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 파장이 되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더 힘을 얻고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건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당 내부에 친윤 중진 또 친윤 세력도 그렇다면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소개드렸던 쿠키뉴스와 데이트 리서치인데 물론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문자가 크게 파장이 되기 직전의 조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긍정이 35.1%, 잘 못하고 있다가 53.9%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네요. 예. 이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최근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징계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다수 중론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시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재정리를 해드리면 네.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확 바뀌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빨리 돌아와서 이준석 대표가 당의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기는 힘들 거예요. 오히려 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에 나갈 길은 어떨까요? 지금 계속 얘기가 유승민 의원도 뭔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혹시나 제3의 정당의 모양새 아니면 돌아오는 것 등등 아니면 또 우리가 이준석 대표 항상 봤던 이준석의 입을 보지 않습니까?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어떤 모양새를 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상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3의 정당은 한번 망했죠. 바른정당을 예.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역사가 보여주는데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예. 확실한 보스, 확실한 지역 기반. 이게 되지가 않으면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제 인기가 있는데 확실한 그런 예를 들면은 뭐 김대중 네. 뭐 이런 급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지역 기반이 있느냐 새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권 초반에 만약에 정권 말기였으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들이받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10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받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점쳐보자면은 네. 부글부글 끓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 보수 정부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스탠스로 가면은 더 많은 호감을 얻을 것이고 오히려 예, 그렇게 예. 된다라면 이제 조기 전당대회도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냐 전당대회 시점이 그럼 이준석 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당 대표를 이준석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이걸 있겠죠. 지금은 이준석 예. 대표 막 지지율 1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되게 시점도 미묘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근데 네, 말씀하시죠. 이준석 대표가 1위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 하는 전체 거. 응답자를 물어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그런 응답이 나오는데 물론 당대표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지만 네.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의중을 표명한 상황에서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거의 추대하는 형식이나 또는 지지하는 형식으로 갈 거다. 그건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의 혼란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조기 전당을 해서 당을 추스리는 방안으로 가야 안정적이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텐데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관계도 있고 그렇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를 최대한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을 원치 거예요. 않겠죠 아마도.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부분이 예. 이제 풀어야 될 풀어야 될 그게 현안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자 내용 중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이 뭘 잘했다고 보는 건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지지율로 봤을 때는 민주당한테 역전당한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도 잘하네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뒤에 다음 줄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부 총질 안 하니까 잘한다.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로 막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그거 아니란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민주당이 38.9 국민의힘이 33.4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RN서치 앞에서 얘기했던 RN서치에서 이렇게 네. 나왔고 리얼미터 KSOI 할 것 없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이 다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습니다. KSOI가 이제 조사를 하고 TBS가 의뢰를 한 거는 지난 22일에서 23일 2,527명을 조사를 했는데 전주에 비해서 민주당이 9%포인트가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나? 예. 국민의힘은 2.4%포인트 예.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뭐냐면은 중도 보수가 떨어져 나갔는데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시작의 기점을 여러 가지로 잡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집권을 하려면은 연합 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이질적인 집단들이 조금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빛 레이저와 배신의 정치 발언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 다수 연합이 붕괴됐거든요. 그렇죠. 중도 보수가 이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 이준석의 내부 총질. 이게 지금 다수 연합이 지금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어찌 됐든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할 수가 있느냐? 윤 대통령이나 권성동 대행이나 윤핵관들이 할 수가 있느냐? 당의 미래가 걸린 문제죠. 이게.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민주당 오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컷오프가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지금 계속 민주당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인기가 추락할수록 더 뛰는 이재명 지지율. 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의원 두 사람의 지지율 상관관계가 반대로 본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결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후보랑 붙어본 게 이재명 그러네요. 후보고 그러니까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결집이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 그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속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국민의힘 분들 몇 분 만나보면은 진짜 뭐 입을 모아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당대표가 이재명이라서 다행이야. 제가 뭐 디스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법화 그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받았던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은 이제 계속 이제 순항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재명 의원은 오히려 지지율이 어떤 형태의 지지율이 됐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이재명 의원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당 뭐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의 평가 또 민주당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아까 김준일 대표님은 고착하라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8월 말 9월 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다면 이것과 비교해서 평가를 할 것이다. 그때가 뭔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어떤 식으로든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하고 이재명 의원도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그때는 단순히 의원으로서 지금 의원 신분으로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뭐 수사가 됐든 아니면 당의 경쟁력이 됐든 이 내용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해드리면 이 표의 제목이 지금 자료에서 잘못되어 있어서 이준석 징계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장외 정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그렇죠. 35.1.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장외 정치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가 53.9%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립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징계가 이렇게 반대로 좀 징계가 잘했다는 쪽이 사실 제가 많은 걸로 좀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됐어요. 징계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의 장외 정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35.1 잘 못하고 있다가 53.9니까 여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지지층들은 또 보수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더 거죠. 있다는 거죠. 네, 좀 그렇게 보고 오늘 컷오프 나옵니다. 민주당. 글쎄요. 누구 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질문 관련해서 제가 김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지난주에인가 이동학 그 청년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긍정적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이동학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 또 제가 그 박 진행자로부터 찐빵도 맞았잖아요. 내용 분석 잘 못한다고. 근데 아니 오늘 결과를 보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동학 후보가 생각만큼은 지금 부각이 안 된다.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략적으로 중앙위원들이 이동학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 이동학이 100% 안전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중앙위원들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지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출마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누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화기를 들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요. 왜냐하면 좀 다르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중앙위원 최고위는 100%고 당대표는 지금 중앙위가 70%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 당대표보다는 우리가 이제 최고위원이 누가 더 궁금하죠. 8명의 컷오프. 컷오프 통과되는 사람에 포함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6시에 결과가 나니까요. 10명 몇 명 반명 그렇죠. 몇 명인가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 뚱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또 김준일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